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5강 주제 파악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과 똑같이 유형별 풀이 방법과 내신 대비를 동시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 풀이 방법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유형 풀이 방법. 주제문이 있는 경우와 주제문이 없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자, 문장 안에서 주제문이 있는 경우를 먼저 보면, 자, 주제문은 TS라고 해서 토픽 센텐스죠. 자, 주제문을 찾을 때는 핵심어, 즉 2회 이상 출연 단어가 있고, 그리고 중요 표현과 함께 나오면 주제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 표현에서는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주제 찾기 제가 포인트를 한 방에 모아서 영상 하나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표현의 예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it is important that 하면 요 대절에 중심어인 2회 이상 출연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문장 안에 들어있으면 주제문입니다. but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주제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중요 표현 안에 들어있으면 주제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나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자, 여길 잘 보십시오. 주제문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는다. 자, 이런 공식을 많이 외워놨지만, 실제로 문제를 수능을 접하다 보면 주제문이 정확하게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능 특강만 봐도 그렇죠. 연습할 때 문제는 그렇지만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주제문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출제자는 답을 너무 쉽게 찾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그널을 이용해서 찾으면 됩니다. 자, 시그널이란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주제를 암시하는 부분이지 확실한 주제는 아니라고요. 자, 그게 무슨 얘기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전 문이 있는데 그 안에서 바디 부분만 잘라서 시험 문제에 내기 때문에 주제어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2회 이상 출연 단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주제문이 될 것 같은데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시그널 1, 시그널 2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여러분이 한글로 요지화해서 선지랑 가장 비슷한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풀이 방법은 늘 그렇듯이 정답 시그널, 지금 이것을 찾은 다음에 선택지랑 매칭해 갖고 맞추시면 되고요. 자, 답이 나온다면은 그걸 체크하고 그 다음 번으로 가면 되고, 답이 안 나오면 조금 더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답 나올 때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건 주제문이 있는 경우. 자, 주제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주제문이 없는 경우지만 뭐는 있다? 핵심어는 있겠죠. 그래서 토픽은 있다. 그래서 이 토픽에 대한 설명이 쫙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읽고 나서 한글로 도출하는 겁니다. 이 토픽을 보고 요 글에 설명, 상세히 기술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걸 다 우리는 생각해서 이 말이 주제였겠구나. 그래서 주제문을 한글로 도출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게이트웨이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미리 풀어올 것을 권장합니다. 자, 게이트웨이. Human beings, 인간들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 유능한 도덕적 행위자로서. 자, 유능한 도덕적 행위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또한 뭐뭐도 아니다. 부정어 도치, 조동사, 주어 동원. 자, 또한 모든 사람들은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다. 유능한 도덕자로 태어나서 유능한 도덕자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 하고자 하는 말 시작. 그 둘 사이에 어딘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acquire, 얻는다. 약간의 예절을 얻는다. decency. 모의 자격을 주는 관계대명사 주격. 그 사람들한테 멤버의 자격을 주는 공동체의, 도덕적 행위자의.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사는 거죠. 멤버 자격을 얻어서. 여기까지 됐죠?
자, 유전자란 발달, 그리고 학습, 그 모든 것은 기여한다. 무슨 과정? 점자는 인간이 되는 과정에 기여한다. 아, 이래서 우리는 도덕자가 됐군요. 배워서. 상호작용, 모와 모 사이에, 본성과 양육 사이의 상호작용은 그러나 또 중요하죠. 상당히 복잡하다. 아, 본성 대 양육은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중심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대요. 그리고 발달 생물학자들도 오직 센 단어, 그저 센 단어 2개 연속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저 얼마나 그것이 복잡한지를. 자, 이시 가리키는 거 당연히 상호작용이고요. 발달 생물학자조차 얼마나 복잡한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대요.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정확하게 알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꼭 읽어야 되고 얘는 속독으로 갑시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다? 본성과 양육이 계속 나오니까 중심어예요. 자, 이어서 갈게요. Without the context. 어디? 제공된 분사, 맥락 없이 세포, 유기체, 사회 집단, 그리고 문화에 의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제공된 맥락에서 DNA는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유전자는 배워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게 없으면은 DNA는 활성화가 안 된대요. 어떤 인간도 부정어가 없는데 애니가 나왔다? 그럼 양보입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됐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도덕적이 되기 위해서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도 저게 주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유전자가 작용하는지에 대해. 자, 유전자랑 환경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다. 어떤 방식으로? 자, 대디어의 관계대명사 주격. 이투, 가목, 진목. 진짜 목적어고요. 목적격 보어고요. 자, 유전자랑 환경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대디아를 생각하는 것을 nonsensical, 터무니없게 만드는, 말도 안 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자, 뭐를 생각하는 게 말도 안 돼요? 도덕적 발달 아이들의 과정 또는 어떤 다른 발달 과정들도 토론될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본성 대 양육, 본성이냐 양육이냐 이런 관점으로 토론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유전자랑 환경이. 이해됐죠? 자, 중심어 체크할게요. 본성과 양육. 자, 그래서 이제 발달 생물학자들은 이제 안 것이다. 뭐? 그것은 정말로 그 상호작용은 정말 둘 다이며 아니면 여기선 이퀄입니다. 거의 이퀄이에요. 양육을 통한 본성으로 일어나는 거다. 본성은 배워지는 거래요. 이거 완전 중요하죠. 여기까지 됐죠. 끝까지 읽어야 돼, 이런 건. 완전한 과학적 설명, 도덕 진화와 인간종의 발전의 매우 가야 할 길이 멀다.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대요, 이거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도출이네, 도출. 찾아볼게요. 인간의 도덕성의 진화. 문화적 관점으로부터. 자, 문화적 관점에서부터의 도덕적 진화? 그렇게 딱딱 알려지면 좋겠지만 가야 할 길이 멀대요. 모른다고 그랬죠. 어려움들, 요건 괜찮네요. 연구할 때 진화 과정을 유전자 진화 과정이 아니라 본성 양육 요거 찾고 있는 거죠. 틀렸고요. 늘어나는 필요성, 교육시키는 아이들을 뭐로서? 도덕적 행위자로서. 애들 교육시키는 거 늘어나는 필요성 얘기 아니죠. 본성 대 양육, 논쟁들, 발달 생물학에서. 자, 논쟁이 아니라 논쟁 끝났어요.
왜? 양육을 통해서 본성이라는 걸 이제 안되매요. 본성도 학습이 된다는 얘기. 당연히 번호에 찍. 헷갈리게 된 거죠. 복잡한, 이건 맞죠? 유전자 환경의 상호작용, 도덕 발달에 있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파악이 덜 됐다는 얘기. 그래서 답은 5번. 자, 요런 윤리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번호요. 자, 1번. 우리의 중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장애물이다. 뭐,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에 대한. 자, 어법 조심하시고요. 전치사죠. 동명사. 아, 다른 사람들 비판하려고 하는 막 그런 중독적인 게 있대요. 이게 효과적인 피드백에 방해가 된다. 강력한 인트로로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비판을 할 때, 자, 비판. 중심어 하나 찾아놓고 갑시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단어를 고를지라도 어떻게 매우 주의 깊게 carefully. 자, 우리는 are likely to 뭐 하고 만다? assign A to B 수거죠. 규정한다. 다른 사람들을 특정하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그러한 상태다 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아휴 상태 안 좋은데 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대요. 즉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are likely to. 한 번 더 나왔죠. 강조죠.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들면 잘못된 존재의 상태로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해했죠? 자, 중심어 구에도 아, 잘못된 녀석이야 라고 규정한대요. 한 번 나왔지만 따옴표를 물고 나오면 두 번의 효과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잘못된 상태다 라고 규정한대요. 노원, 아무도 잘못됐다라는 꼬리표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기 마련이다. 그들이 꼬리표가 붙을 때. 여기까지 됐죠. 자, 이분 웬, 이건 센 단어예요. 자, 웬 앞에 이분은 엄청 셉니다. 심지어 뭘 확신할 때조차 그들이 잘못되지 않았는데 라고 확신할 때조차 아, 잘못되지 않았는데 난 잘못됐대 라고 꼬리표가 붙으면 그 사람들은 엄청 방어적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when sure는 접속사 형용사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접속사 분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요 사이에 생략돼 있어요. they are, 주어랑 비동사가. 자, 근데 여기 힌트 강력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what's more important, 와, 더 중요하대요. 그럼 이 밑에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어적이 된 사람은 메시지를 차단한다는 거다. 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비판은 정말 말 그대로 비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단서가 되겠죠. 자, 당신이 이해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막 행동을 막 하는 거죠. 이해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면 비판이라는 것은 효과적인 소통의 전략이 되지 못한다. 아, 이 앞말을 보세요. 이해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막 나가려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나 비판하라는 얘기. 보통의 경우에는 비판은 어떻다? 효과적인 소통의 전략이 되지 못한다. 자, 요게 중심이네요. 요걸 주제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요게 TS예요. 시그널을 찾으려고 했는데 연습이다 보니까 쉽네요. 주제문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해됐죠? 여기서부터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더 볼 건 없네요. 뒤에 슥슥슥 역접 없죠. 안 보고 저는 해볼게요. 과감성.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 타인 감정 받아들여? 안 나왔어요. 비판 나와야죠. 중심어니까. 장애물로서의 비판. 효과적인 소통에 대한. 아, 비판은 효과적인 소통이 되지 못한다. 맞죠? 답이네요. 중요한 구성 요소들 제공하는 것에 건설적인 비판을. 아직 안 나온 부분. 그런데 중요한 요소들 안 나왔어요. 중요한 부분에. 요인들, 영향을 끼치는 반응에, 동료의 피드백에 대한. 동료 피드백 안 나왔죠.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 건설적 비판. 아, 밑에 나오나 보네요. 건설적 비판. 피드백에서의. 자, 그래도 주제문에서 요게 나왔으면 일단 끝난 거죠. 자, 내신하면서 확인해 봅시다. and 그리고 it to 가주 진주어죠. 그것을 건설적이다 라고 부르는 것 또한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해됐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 부분.
무언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자, 따옴표 안에 있는 게 명사 덩어리인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즉, 이렇게요. 나는 너한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너 자신의 발전을 위해 너 잘 되라고 말하는 거야. 너의 디자인은 모두 잘못됐어. 와 같은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isn't 무엇이 아니다.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렇게 비판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고 상대방한테도 좋은 얘기 못 들어가고. 즉, 비판은 비판일 뿐 그것은 이해를 차단한다. 자, 마지막에 뒷받침으로 두 문장을 함께 묶어서 주제 뒷받침으로 갈게요. 자, 결국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비판은. 그러니까 요것도 다 확실하게 확인이 됐고 2번이 된 겁니다. 자,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번호요. 자, 2번. 자, 본래 시합 경기장은 뭐다? 어렵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 경기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통제 안 되죠? 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슬리트 선수들은 결코 준비할 수 없다. 모든 만일의 사태를. 선수가 암만 열심히 해도 만일의 사태라는 게 있대. 그것까지 준비는 못 하겠죠. 어떤 만일의 사태, 관계등수 축격, 일어날 수 있는 시합에서 또는 모든 걸 다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병렬 보이네요. 준비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전부를. 원, 투. 어떠한 모든 것, 관계대명사 축격,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의 성과에. 이해됐죠? 그래서 선수들은 만일의 사태를 다 준비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일종의 문제점이 됐군요.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야 돼요. 거기까지 읽어야 되는 거죠. Routines offer, 일상들이라는 것은 제공한다. 구조를 제공한다. 어떤 구조? 어법. Within which to prepare for, 어법. 수행을 준비시켜 주는 것에서의 구조를 제공한다. 그리고 유연성을 제공한다. 맞추는 불확실한 시합의 특성에 대한. 이해됐죠? 시합의 불확실한 특성을 맞춰주는 그 구조를 제공한대. 일상이. 일상이 답이네요. 왜냐하면 일상은, 자, 두 번 나왔죠? 여기다 칠게요. 왜냐하면 일상은 in violate, 위반할 수 없는, 근데 not이 붙었죠. 일상은 어길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제공해 주는 거다. 뭐를?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공한다.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선수들이 따라야만 하는. 일상은 좋은 도구네요. 선수가 따라야 되는 가이드라인, 지침. 자, 그래서 문제점이 이거였는데 일상이 있으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 because 걸려 있었고요. 일상은, 와우, 3번 나왔어요. 일상이. 자, 같이 칠해버릴게요. 자, 일상은 뭐다? 또한 쉽게 변경도 될 수 있다. 수동태. 뭐 하도록? 맞추도록. 욕구에. 독특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쟁 환경에. 일상은 이런 것까지 다 맞춰주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시합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들. 가령 예를 들면 날씨나 예상치 못한 상대, 늦은 도착, 부족한 워밍업 공간, 그리고 고장났거나 유실된 장비와 같은. 자, 이런 예기치 못한 변화들은 뭐 할 수 있다? 불안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수들에게 시합 전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선수들이 잘 경기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슥슥슥 봤죠. 자, 여기에 마감 표시할게요. 답이 나왔어요. 자, 문제점이 이럴 때 일상이 선수들을 가이드해준다. 일상이 중요한 거죠. 유연한 일상, 와우. 선수들을 위한 필요성. 답이네요.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시합을 준비하는 것에서 훈련의 역할? 훈련의 역할은 안 나왔죠. 어려움, 효과적인 스포츠, 일상을 개발하는 것에. 일상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은 아직 안 나왔겠죠. 뒤에 나올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나왔죠.
이유들, 이런 거 잘 보세요. 이렇게 하죠. 선수들이 높은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 기대치를 높이 가져라? 안 나왔죠. 영향력들, 선수 참여의, 어디에 끼치는, 이런 거 꼭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 적응에 끼치는, 전혀 안 나왔죠. 답이죠. 다음 번호 넘어가면 되고, 우리는 내신. 선수들은 종종 수행하더라. 어떻게? Low expectations, 낮은 기대감으로, 즉 기대 이하로 성과를 보이는 거다. 기대 이하로 수행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앞에는 저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반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적절하게. 어디에 반응해? respond to 사이에 부사 있는 거죠. 이러한 발생들에, 또는 unsettled,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는 거다. 어법 조심. 예를 들면 동기 또는 자신감을 잃거나 주의가 분산되거나 또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불안을. 병렬 1, 2, 3 이해했죠? 그런데 좋은 일상이 있으면 그 얘기. 선수들 어떻게? 잘 조직됐지만, 이런 건 파괴가 없죠. 유연한 일상을 가진 운동선수들은 자기만의 루틴이 있죠. 그거를 유연하게 잘 만든 선수들은 will be better able to,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응을 긍정적으로. 이것도 respond to 보이시죠? 이러한 어려움들에, 그리고 침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수준의 수행을 이해했죠. 이것도 병렬 3개. respond, keep, maintain, 1, 2, 3. 자,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번호요. 자, 3번. We tend to think of. 자, think of A의 집이 보이시죠? 자, 우리는 신화를 다소 어리석은 옛날 이야기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뭐에 관한? 모험에 관한, 그리고 불행에 관한, 신들, 전사들, 그리고 악마들의, 이렇게 다소 어리석은 얘기로 생각한대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사, 앞으로 가야죠. 자, 원시 부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뭘 설명하기 위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의 현대식 과학적인 의미로는. 여기까지 보이시죠? 신화는 어리석은 이야기.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 자, 이투 가조 진주어. 잘못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일축하는 것. 뭐라고? 사소하고 구식이다라고 딱 일축해버리는 건 잘못이다. 신화의 의미가 있네요. 어떤 더 이상의 중요한 의미도 없이 인류의, 오히려 반대래요. 인류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요게 시그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즉, 학자들, 예를 들면 조셉 캠벨과 클라우드 루이 스트라우스와 같은 보여주었다 댓을. 자, 이것도 시그널이죠. 자, 연구를 했든 뭘 했든 결과물을 보여줬다 댓. 뒤에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뭘 보여줬다? 공통의 주제들, 신화의. 자, 신화에서 나오는 주제들이래요. 공통. 많은 다양한 문화로부터의 말해주더라. 주어, 동사. 우리에게 말해준다. 뭐에 관해서? 보편적인 관심사에 관해 말해준다. 모든 인간들의, 그리고 생각의 방식들에 대해서 말해준다. 이해했죠? about 병렬이죠. 1, 2. 자, 어떠한 생각에 대해서 말해준다. that 관계대명사. 모든 인간이 share, 공유하는. 인간 모두가 서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말해준대요. 자, 이해됐죠? 자,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요거 보이네요.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안 읽을 수 없게 해놨네요. 한번 볼게요, 그래도. 자, 저기까지 거의 끝났어요. 우리가 통합된 세상으로 점차 나아감에 따라, 즉 지구촌, 그것이 불려왔던 것처럼 이렇게 나아감에 따라 이투 가조 진주어죠. 그리고 중요하네요. 얼마나 많은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읽고는 끝나야죠. 자, 우리가 서로 공유한다 계속 나왔고요. 중심어 한번 보면, 자, 보편적 관심사, 사람들의.
이해됐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본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 자, 답을 바로 찾아보면 가장 흔한 신화적인 주제들, 문화들 사이에서의 제일 흔하게 나온 신데렐라 이야기? 이런 거 안 나왔죠? 기본적인 특성들, 인간의 본성의. 인간의 본성의 특성 없죠. 그리고 정신의. 안 나왔죠? 신화를 연구하는 중요성,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오, 괜찮네요. 답이죠. 차이점, 뭐와 뭐 사이? 신화의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 사이의 차이점 당연히 없고요. 복잡성과 어려움, 과학적인 탐구의, 신학으로의 과학적 탐구 안 나왔죠. 답 3번. 마무리 대신 체계적인 연구, 신학의 드러내더라. 자, 중요한 요점을 드러낸다. 뭐에 관한? 자,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도 역시 이런 걸 드러낸대요. 인간의 사이키, 정신,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의 동기들에 대해, 그리고 두려움, 생각의 패턴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신학 연구하면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대요. 여기까지 됐죠? 자, 내신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4번. When we think of, 우리가 중세 유럽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경향성이 있더라, 뭐 하는, 생각하려는, 주로 어떤 관점에서? 자, 중세 떠올려 보세요.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 관계대명사와 이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성이 있다. 그렇군요. 자, 즉 이거죠. 건물이나 커시드럴, 대성당 같은 거, 그리고 문학이나 스콜라스틱 철학, 스콜라 철학이죠. 자, 이런 것들만 떠올리게 된다. 여기까지 됐죠? 중세하면 그렇대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 자, 똑같이 중요한 것은 이 위에 거랑 같이 중요한 것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컴마죠. 꺾어야죠. 자, 특히 현대 과학의 상승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 똑같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사실이다. 이 뒤에 것이 똑같이 중요하대요. 즉, 동격의 대. 자, 어떤 사실이다? 중세 문화는 기계적으로 복잡한 문화다 라는 사실이래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와우, 양보로 또 도움을 받네요. 비록 거의 리틀, 거의 뭐뭐 않겠는데 여기선 대명사로도 쓰였습니다. 부정어지만 대명사 포함, 거의 어떠한 것도 오늘날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계들의 오늘날 기계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지라도 중세 문화는 복잡한 문화였대요. 기계적으로. 자, 이게 거의 주제문이에요. 똑같이 중요했는데 여기까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시고요. 역접 읽다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제문입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 알베르투스 매그나스, 즉 아퀴나스라는 사람의 선생님인 동격이고요. 자, 어떤 설이 나돌고 있다? 수동태. 그리고 to have pp, 완전 중요하죠. 완료 시제죠. 이거보다 한 시제 이전. 가졌다라는 설이 돈다. 어법 조심하고요. 로봇을 가졌대요. 자신의 실험실에서. 어떠한 로봇? 자, 이 that은 선행사가 당연히 얘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로봇이 있었대요? 자, 쿠드에 걸리는 거고요. 1번, 2번. 손을 올려서 인사를 해줄 수 있는. 자, 이런 로봇이 있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해했죠? 자, 더 이상 읽어요? 여기 또 있네요. 힌트. 읽어볼게요. 자, 그 이야기는, 자, 여기까지 읽고 한번 도전해 볼게요. 물론 요것도 보이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명백한 것은, 당연히 요거 읽어야 되는데, 수능이었는데, 시간이 없었다 가정해보고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역접도 없으니까. 볼게요. 다른 요인들, 어디로 이어졌던, 중세의 유럽의 상승으로 이어졌던 다른 요인. 기계가 빠졌잖아요. 버리고요. 중요한 부분에 기계 있어야 되는데, 긍정적 영향력들, 중세의 철학의 건축에 끼치는, 안 나왔죠. 흔한 문제점들, 종교 사회의 중세 시대에 안 나왔죠. 기계가 빠졌잖아요. 폭넓은 관심, 기계적 기술의, 괜찮네요. 중세 유럽의, 괜찮네요.
보입니까?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기술을 싫어했던 대중적, 인기 있는 이유들. 나왔어요? 안 나왔죠? 답은 찾았어요. 시간이 없었으면 여러분 바로 이렇게 찾고 넘어가면 됩니다. 내신 하면서 볼게요, 요거. 그 이야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어파크리펄, 출처가 불분명한. 그 이야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다. 인사하는 로봇. 그러나 여하튼 in any case 엄청난 관심이 있었다는 거다. 기계. 기계. 관심. 나왔죠. 자, 비록 even if에서 또 도움을 받은 거죠. 양보, 앞에 게 중요. 과학 그 자체가 원시적이고 정성적이었을지라도 정성적? 물질의 성분만 파악할 정도의 그 정도만 아는 과학. 단편적 과학인 거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엔 관심이 있었다. 자, 명백한 것은 바로 뭐다? 대시다. 기계식의 기술의 확산이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시계를 기계로 만드는 게 진행 중이었대요. 언제? 14세기 시작에. 자, 또한 분명하더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네요. 그죠? 잘 걸렀네요. 또한 명백하다. 멀티플러서리. 이건 다양성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양한이죠. 다양한 기계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게 명백하다. 시계 장치 구조를 가졌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는 ranging from A to B 수도원의 자명종 음악 기계 그리고 천문학적인 모의 실험 장치에서부터 타종 시계에 이르는 범위에 이르기까지 이해했죠? 그렇게 중세시대는 기계를 좋아했다. 완전히 나은 거죠. 자,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은 주제 파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6강 제목 파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